법무부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참 어렵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거 아니냐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역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입법 예고한 사항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의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거는 어떤 취지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수사 조정권의 핵심은 이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하고요. 예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이제 복종을 관계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복종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로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 수사 조정권의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복종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하면은 얻어지는 장점도 많지만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에 둘 사이의 의견이 이제 대립되거나 이제 갈등이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봉합을 하거나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나 갈등에서 초래되는 혼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뭔가 수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좀 상호 협의해가지고 의사를 수렴을 하자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듣기에는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반발하는 거예요? 뭐예요? 뭘 가지고 반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 중에는 하나는 일단 사실은 수사 조정권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는 일단 그러니까 최종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두고 검찰의 이제 직접 수사권을 좀 많이 이제 축소하자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발표되는 걸 보면은 6대 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는 6대 범죄에도 사실 그 외에도 다른 여타 규정을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규정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도 많아졌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그 수사 조정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경찰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김수민 평론가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검찰 쪽에서도 반발이 또 있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6대 범죄 중에서도 뭐 뇌물범이라든지 공무원 수사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는데 거꾸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6대 범죄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은 마약 사범을 왜 경제 쪽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마약 수사를 검찰이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리고 사이버 범죄도 대형 참사에 왜 포함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일단 경찰 쪽에서 반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실 이것은 원래 법의 취지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에도 자주 일어났던 일인데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은 좀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 이제 수사 지휘라든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검경 양쪽을 어떻게 그 작용들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경찰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수사를 끝맺을 수 있는 이 권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이번에 시행령에서 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끝을 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수사하는 이 요건들을 조금 더 열어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어느 쪽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원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나 또 법률에 들어가 있었던 안에 비해서는 좀 후퇴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저희 그 6개 분야로 한정된 부분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장 많이 이제 좀 거론되고 있는 그 부분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다시 수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뭐 가장 좀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앞서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거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요것도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이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송. 네, 예. 그 사실은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6개의 범죄 종류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에 접수가 됐다거나, 네.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경찰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규정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미 구속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만약에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예외 규정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찰에서 반발하는 거는 구속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뭐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죄 의심만 있어도 예. 쉽게 발부되는 건데, 예. 그러면 검찰이 좀 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좀 무분별하게 이제 발부를 받아서 예. 결국에는 6대 범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도 직접 수사를 좀 확대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거가 하나의 뭐 맞는키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 예외를 좀 폭넓게 뒀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검찰이 다시 또 자신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라고 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맞는 네, 열쇠라는 네. 표현을 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마약 범죄, 경제 범죄로 들어가고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주에 포함시켜서 검찰이 수사하게 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경찰 쪽에서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 요거 근거는 뭐예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지금 6대 범죄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 범죄. 6대 범죄 중에 하나는 경제 범죄거든요. 경제 범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생각하기에는 뭐 사기라든지 예. 배임이라든지 이제 횡령이라든지 이러한 사안을 우리가 경제 범죄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 그 밀수입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마약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는 이거는 경제 범죄가 아니라 일단 이거는 그냥 치안형 보건 범죄 아니냐. 예. 이거를 왜 경제 범죄에 포함을 시켜서 네네네. 검찰에서 왜 직접 수사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하나는 이제 대형 참사와 관련된 범죄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시설이 붕괴가 됐다거나, 예. 화재가 발생해서 뭐 대형 인명 참사가 났을 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자라고 했던 건데, 여기에 사이버, 그러니까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하나의 이제 그 대형 참사 범죄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 경찰에서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범죄를 직접 수사 범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또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라고는 이렇게 표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직접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취지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김수미 평론가께 드리면, 이게 이제 입법 예고 후에 시행까지 어떤 절차를 이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입니다. 어느 네.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들과 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 시행령 내용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거꾸로 검찰 입장에서도 방어할 거는 방어하거나 우리도 이건 불만이다라고 하는 또 의견들을 내면서 계속 좀 경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1월에 예. 정식으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